실조 행무를 맡고 있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다니고 있는 권민광이라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저희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학관 건물이거든요. 작년에 새로 생겨서 아주 좋습니다. 잠깐 학교 소개를 잠시 하자면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는 이제 경희대학교 이제 서울 캠퍼스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아주 지어진 지 1년도 안 된, 1년은 됐겠다. 1년 정도 된 신축학관이고 되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공부하기도 되게 좋고 되게 예쁘고 네, 사람도 되게 많고 좋습니다. 학과 소개를 잠시 하자면 한의학과도 약간 의대 시대처럼 예과 2년, 본과 4년에서 총 6년을 하고요. 또 되게 매력적인 거는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 학교를 지원했다고도 가관이 아닐 정도로 이제 남학생이면 특히 나중에 군대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될 텐데 뭐 의대 치대랑 마찬가지로 6년을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고시를 와서 면허를 취득하시면 현역으로 사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이제 계약직 5급 공무원을 하면서 진료를 볼 수도 있고요. 또 군대에서 한 대위 정도 되는 직급으로 장교로 또 의무관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역으로 군대를 안 간다는 장점도 있고 또 졸업하면 또 취업 걱정도 없고 되게 매력적일 겁니다. 또 되게 한의학과 좀 입학하시면 아시겠지만 좀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해질 수 있고 네. 학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나서 이사를 조금 다니긴 했지만 대부분 합천에서 살았고요. 초등학교는 합천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나왔지만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다 합천에 있는 합천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되게 합천이란 동네가 군인 만큼 되게 시골이에요. 과장해서 말하면 되게 약간 동기들이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약간 갱스터 도시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특히 전교생이 한 학년에 80명 정도 되는 많이 중세기였어요. 그 정도로 되게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했고 지금 또 한 번 더 했어요. 저는 재수를 해가지고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크게 이루어라라는 뜻을 가진 K모 학원 기숙학원을 나왔고요. 재수를 해서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자연계 논술로 17학번으로 수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과 1학년을 마치고 내년 1학기에 본과 2학년으로 재학 예정입니다. 제 중학교 시절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초등학교 시절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저는 되게 공부하는 되게 거리가 먼 학생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학원을 보내서 수학 학원이랑 영어 학원을 보냈지만 학원만 다니고 뭐 남은 시간은 뭐 게임을 하거나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데스크탑과 인생을 함께 공유할 정도로 되게 가까웠는데 되게 공부를 못해가지고 부모님도 저희 거의 다 반포기한 상태로 저를 방치해뒀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한 7살 정도 많은 친형이 있는데 친형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서 저 초등학교 5학년쯤에 대학교를 조원도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 정도만 가도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되게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도 공부에 큰 관심이 없었고 게임을 하던 학생이었고 이맘때쯤에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게 방학 때 14시간 동안 지금 앉아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저는 14시간 공부해본 적 없고 항상 이때쯤은 14시간 게임을 항상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합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되게 공부를 못하니까는 친형과도 되게 비교가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되게 공부를 조금 잘하는 애들 수시로 보내려고 하는 거를 보다 보니 되게 별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고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되게 공부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시작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또 왜 하게 됐느냐는 또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학원을 고등학생 때 거의 시골이라서 다니는 학원도 없고 그래서 저는 자습을 주로 하고 인강의 도움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게임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고3 때 이제 딱 이맘때쯤에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는 성적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도 이제 그 공백 기간, 공부를 안 한 공백 기간이 되게 기니까는 제가 원하는 대학, 제가 원래 수의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런 대학에는 이제 입학할 수 없어서 제가 현역 때는 정시 원서를 3개 썼는데 2개는 떨어지고 하나를 붙었는데 하나가 그 경상대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진주에 있는 국립대인데 되게 뭐 그렇게 높지 않은 학교입니다. 되게 낮은 학교예요. 근데 붙고 나서 되게 별로여서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재수 시절에도 제가 뭐 당연히 거기 경기도에 있는 기숙학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대치동에서 온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근데 저만 이제 한 이과반, 저는 이과였으니까 이과가 16반 있었는데 중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능을 잘 봐서 그 정도 갈 성적이 됐던 거였는데 저 말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능을 못 봤는데 그 반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해야 됐었죠. 그냥. 그래서 한 번은 제가 6월 평가원을 봤는데 되게 그냥 현역만큼 나온 거예요. 되게 못 봐가지고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재수하고 친구들이랑 다니면서 얘들은 원래 기본이 잡혀있으니까는 저랑 같이 놀면서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들하고 같이 놀면서 공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못하는데 왜 못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적이 안 오르잖아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성적이 뭐 조금 올랐는데 되게 6월 평가가 끝나고 성적이 오르다가 되게 바닥을 쳤었어요. 그러고 이제 마음을 다 잡고 평가원 성적을 보고 쓴 눈물을 삼키고 그때부터는 이제 친구들이랑 그냥 지나가면서 말 정도만 하고 모든 식사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점심시간 땡치고 10분에서 15분 안으로 밥을 먹고 양치하고 와서 착각하는 것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 안으로 다 끝냈어요. 그러면 한 쉬는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동안 다음 수업 전에 제가 이제 공부를 그때 다른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50분 정도 쉬는데 저 혼자 이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그때도 이제 뭐 영어 단어를 외우든지 아니면 과학탐구 한 2개 정도는 풀 시간이 있으니까 2개 정도 풀고 항상 수업 듣고 항상 제가 밥 먹고 올라오면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성적이 조금 오르더라고요. 근데 되게 여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올 정도로는 성적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수능 전날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 붙었고요. 제가 왜 공부했는지 간단하게 말해드리면은 처음에는 약간 미국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미국에 살고 싶었는데 미국에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뭐 부자로 태어나던가 뭐 그거는 틀렸고 이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했던 거 무시를 안 받기 위해서.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를 안 하니까는 학교에서는 뭐 수시 뭐 학생부 종합이나 뭐 그런 거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 친구들만 되게 신경을 써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가 좀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공부만큼 약간 인생을 바꾸기 쉽다는 공부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생을 바꾸기가 제일 쉽다고 생각했어요. 뭐 여러분 공부하기 싫겠지만은 사실 지금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뭐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대학교를 좋은 데 나오면은 확실히 거기 분야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나중에 뭐 그 대학 좋은 대학교로 갔는데 그 적성에 안 맞더라도 확실히 그 높은 대학교로 올라가면은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져요. 약간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조언하기 전에 뭐 되게 수시랑 정시랑 고민하는 친구들 되게 많을 텐데 뭐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왔더니 수시 성적이 되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나는 정시로 가야겠다. 뭐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마음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시로 갈 생각이었는데 결국 보면은 논술도 수시 전형이니까 수시로 붙은 거잖아요. 그래도 논술 전형이 수시를 안 보는 것도 있지만 논술 전형이 내시를 안 보는 것도 있지만은 보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뭐 여러분 입시할 때는 논술 전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점수 차가 저는 고등학교 평균이 한 3.3 정도였는데 그 논술에서 내신 점수가 1점대부터 3점대는 반영 비율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뭐 1등급을 받고 논술 점수로 환산하면은 100점 중에 한 1점 차이, 1등급하고 3등급. 근데 4등급까지도 뭐 커버할 수 있는데 5등급이 넘어가 버리면은 대부분의 학교가 그럴 거예요. 5등급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그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지냐면 뭐 1점 차이였는데 뭐 5점 차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5점 차이는 되게 큰 거예요. 5점대 받아서 논술을 썼는데 환산해 보니까는 1등급, 3등급 친구들보다 내가 한 4점 정도 뒤처지네. 그러면 더 논술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대학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학교에서 그렇게 5등급인 친구들이 그 환산했을 때 5점 정도 차이가 3, 4점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 되게 큰 점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학교에서 하고 싶은 말은 5등급 학생 안 받겠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5등급 학생 안 받겠다라는 말을 점수 환산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뭐 수시를 망해서 학종을 쓸 수 없다고 해도 하더라도 학교 내신 기간에는 무조건 내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또 뭐 정시 공부한다고 해도 대부분 다 잘 안 돼요. 멘토의 조언을 한번 하자면 공부는 밀도 있게 합시다. 뭐 조금 풀고 뭐 좀 쉬었다가 좀 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뭐 24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14시간 30분 동안 하는 게 되게 많게 한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때 동안 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뭐 14시간 30분 절대적인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뭐 8시간을 집중하고 8시간 공부했는데 6시간을 집중한 친구랑 14시간 공부했는데 6시간 집중한 친구 당연히 비교했을 때 확실히 8시간 공부했는데 8시간 공부했는데 6시간 동안 집중한 친구가 더 밀도 있게 더 효율 있게 공부를 한 거잖아요. 되게 그래서 앉아있는 동안은 꼭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 됐으면 되겠지 여러분 뭐 풀다가 오늘은 이 정도 했으니까 됐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물론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온 친구는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하고 막상 성적을 받았을 때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럼 그 정도 해서 안 된 거예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뭐 그렇게 말한 친구도 있는데 그럼 열심히 안 한 거라고 아까 말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오를 거였으면 진작에 오르고 나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진작에 옛날에 성적 오르고 말았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점심 저녁 빨리 먹고 올라와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를 때는 진짜 짜투리 시간을 잘 짜야 돼요. 왜냐하면은 남들 공부 다 할 때는 남들도 다 공부해요. 남들도 다 같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사이 안 하는 시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남들 쉴 때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아까도 말했듯이 재수할 때 다른 친구들보다 진짜 3-4배는 더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이 성적이 잘 안 오른다 그러면은 진짜 남들 쉴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행을 바라지 말자 뭐 운을 바라지 말자 약간 그런 말인데 행운을 바라지 말자 약간 잘 되겠지 약간 수능 혁명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한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성적을 아직 뭐 수능을 안 보셔가지고 모르겠지만 저는 2번을 봤으니까 첫 번째 점수를 받았을 때 딱 받고 나서 어떤 느낌이냐면 한 대 엄청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진짜 냉정해요. 점수는 진짜 냉정해요. 어떻게 나오냐면 딱 가채점표를 보고 점수를 딱 확인하는 순간 그냥 점수가 뭐 잭팟 돌리듯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여러분들 머리에도 딱 꽂혀서 정신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이고 냉정해져 줍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공부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 도장 깨기라고 적어놨는데 도장 깨기가 뭐냐면 저는 약간 좀 경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으로 한 명씩 정합니다. 저 친구 다음 모의고사 내가 이긴다. 속으로 저 친구 뭐 수학 점수 내가 이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차근차근씩 한 명씩 깨갔어요. 속으로 한 명씩 깨고 쟤는 넘겼다? 그럼 다른 친구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 넘기고 하다 보면은 확실히 그냥 열심히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혼자서 그렇게 경쟁 상대를 두고 공부하면은 저는 더 집중해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부 방법을 잠시 말해주자면 뭐 일단 제가 지금 뭐 여기 올라오신 멘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공부 방법 이런 거 다 물론 그분들한테는 맞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결국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주시는 거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만의 그 학습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공부는 사실 되게 단순해요. 뭐 제가 뭐 대학교를 지금 입학했다고 막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뭐 막 그런 감이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뭐 뒷말은 되게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공부 방법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3주 동안 여러분 뭐 여기 다 하고 나가신 건 되게 남들 안 하는 14시간 30분을 3주 동안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나가서가 중요한데 나가서 또 학생들이 나 3주 하고 왔으니까 좀 쉬어야 돼. 그러고 이제 뭐 3달을 쉬죠. 그러면 안 돼요. 3주 했으면은 아깝잖아요. 한 3주에 되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 3주 끝나고 사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3주 끝나고 더 여기서 했던 습관을 유지하는 게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하게 해야 됩니다. 약간 성적을 얼마나 독하게 해야 되냐면 여튼 독하게 해야 돼요. 성적을 받고 나서 높아도 좋아하면 안 되고 낮아도 슬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적을 받고 좌절할 수는 있겠죠. 좌절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는 편인데 좌절을 하고 다시 그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좌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또 회복을 해야 됩니다. 뭐 하나의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또 이제 뭐 국어랑 영어랑 뭐 저는 이과였으니까 과학 탐구 영역에 대해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해드릴 건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절대적인 그 방법이 아니에요. 저한테 맞았던 거지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맞는 학생이 별로 없을 거예요. 국어를 먼저 말씀해드리자면 수능 국어는 되게 답이 나오는 특히 비문학 같은 거 문학도 그렇고 답이 도출되는 과정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선지가 나머지 4개랑 비교했을 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능 평가원 이런 문제들에서는 하나의 실수도 허용해서는 안 돼요. 문제 내는 사람들이 복수 정답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이제 평가 문제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그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장치를 선지에 무조건 둡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지문을 분석하고 이제 보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어는 특히 좋은 지문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뭐 사설 뭐 요새 좋은 거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 사설 같은 거보다는 고3이 아니라 뭐 고1이면은 6월 9월 평가원 기출 문제로 기초를 다 잡고 고3들은 이제 그거 3개 수능 6월 9월로 그런 지문으로
이 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좀 더 파악하시는 게 다른 뭐 EBS 교재를 본다거나 뭐 그런 거보다 더 도움될 것 같아요. 되게 EBS 국어 청특강 같은 지문도 되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되게 이상한 지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붙잡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그 도출 과정하고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기출을 먼저 다 섭렵하시고 다른 걸 더 건드리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국어가 다른 성적에 비해서 진짜 안 오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고3이면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고1인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국어를 좀 더 다른 것보다 비중을 또 많이 주셔가지고 고3 때 발목 잡히는 일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도 국어랑 마찬가지로 답이 나온 과정. 이 답이 나머지 4개보다 더 답이 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 4개가 틀릴 수밖에 없다. 이게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장치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기출로 무조건 기본을 다 잡으시고 훈련하시길 바라고요. 뭐 영어 단어하고 문법은 당연히 필수로 배워야 됩니다.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단어는 그냥 틈틈이 외우세요. 뭐 이 시간부터 이 시간 단어 열심히 외워야지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 시간에는 그냥 메인 공부하세요. 뭐 독해를 하든 수학 문제를 풀든 단어는 저는 짬짬이 비는 시간 한 20분에 30분 그렇게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동할 때 봐도 되고요. 화장실 갈 때 봐도 되고. 수학은 되게 그 등급별로 공부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3, 4등급인 학생들은 일단 개념이 되게 애매한 친구들일 거예요. 저는 약간 개념을 좀 잘 다지기 위해서 인강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인강도 막 요새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문제풀이 어려운 고난도 문제 이런 거 푸는 것보다는 그 커리큘럼 중에서 제일 기본인 커리큘럼을 한 2번 정도 들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되게 안정적인 2등급이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제들을 풀고 나서 그리고 2등급에서 1등급 갈 때가 또 고비인데 되게 3, 4등급 나오던 친구들이 2등급밖에는 되게 쉬워요. 개념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기출만 푼다면. 근데 1등급을 가려면은 그 한 문제에서 갈리는 건데 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일단 어려운 문제는 뭐 쉬운 문제는 당연히 계산 실수는 하면 안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그 찰나에 그 번쩍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푸는데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말해봤자 어차피 여러분이 안 하면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자기가 뭐 3, 4등급이나 개념을 열심히 하십시오. 다 하는 말이죠 이거는 뭐. 그리고 뭐 계산 실수했다 뭐 계산 실수했는데 뭐 맞는 거는 뭐 동그라미를 엄청 크게 뭐 틀린 거는 뭐 이만큼 그러고 나서 답지 보고 이런 거 맞네? 세모 이러지 마세요. 맞는 거는 동그라미 하지 마시고 틀린 것만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 X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좀 정신도 차리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뭐 제가 질문을 여기 와서 몇 개 받아봤는데 그냥 답지 안 펴놓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오릅니다. 그거랑 또 어떤 친구들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답지 펴놓고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되게 훌륭한 친구들은 답지를 펴놓고 이 부분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기서 와서도 받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2등급 가고 1등급 가는 거지 답지 펴놓고 모르겠어요 안 펴놓고 모르겠어요 하면은 절대 안 올라요. 뭐 오르긴 하겠지만 뭐 과탐 여러분들은 이제 뭐 문이과 경계가 없어서 뭐 다 해야 한다고 하던데 과탐도 간단하게 말하자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놈의 개념. 근데 진짜 개념이 중요해요. 그리고 개념이 어느 정도 되게 성적이 올리기 쉽거든요. 탐구는 개념만 잘 잡히고 문제 푸는 훈련만 한다면은 금방 오를 거라 봅니다. 뭐 제가 공부했던 방법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고 혹시 지금 앞에 보이는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마이크 타이슨? 그런데 제가 원래는 무하마드 알리의 사진을 준비하려는데 타이슨이 들어가 있네. 여튼 제가 복싱이라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무하마드 알리라는 복서가 지금은 파킨슨 병을 앓다가 몇 년 전에 전생을 갔지만 되게 복싱 레전드거든요. 복서로 유튜브 와서 집에 와서 쳐보세요.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되게
명언을 되게 많이 남겼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 나비처럼 날아서 별처럼 쏴라 약간 이런 말도 무하마드 알리가 한 말이고, 제가 오늘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좀 명언충이라 이런 걸 준비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 말을 듣고 제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무하마드 알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들 지치게 하는 건 저 앞에 높은 산맥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발에 있는 작은 돌멩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거의 복서가 아니라 문학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알죠?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수능날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